때는 2019년 11월 16일 저녁 6시 44분입니다. 31살의 이은경 씨는요. 그 파주시 후곡로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코나 차량에 탑승을 합니다. 운전석에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은경 씨가 다음 날인 17일 저녁 11시까지 네.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이은경 씨의 여동생이 예. 이 동행하는 남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별 걱정을 안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전에도 언니하고도 외박도 하고 늦게 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네. 아니 다음 날 저녁 11시까지 안 들어오니까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왜? 그 다음 날 18일 날이 그 병원 진료약이 돼 있고 진료 병원이 끝나면 같이 언니하고 여행 가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동생은 언니한테 문자를 했어요. 언니 왜 이렇게 안 들어오냐라고 문자를 했는데 보니까 안 읽어요. 문자를. 그래서 에이 전화 한번 해보자. 그럼 전화를 했더니 전화는 꺼져 있는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쵸. 그래서 11월 17일 저녁 11시 48분에 112 신고를 합니다. 자, 112 신고하니까 파주경찰서 여청과 실종수사팀에서 사건을 접수를 받아요. 그래서 여동생 실종 신고를 하고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11월 16일 날 저녁 9시 40분에 탄현역 인근에서 전원이 꺼진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11월 18일 날 곧바로 관할서인 일산 서부경찰서 여청수사과로 사건을 이송합니다. 자, 이송받은 여청수사과에서는 그 내연 관계인 김기태라는 사람하고 같이 나가서 이렇게 연락도 없고 이렇게 되고 최근에 싸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강력 사건하고 연관된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회의 끝에 일산 서부경찰서 강력 4팀으로 사건이 배당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강력 4팀에서 수사를 한 거예요. 네네. 근데 그 강력 4팀의 형사들이 그 여동생을 상대로 물어보니까 이은경 씨하고 그 같이 동행한 김기태라는 사람이 네. 연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 차를 예. 같이 타고 갔던 예. 그 친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출판 유통업 회사에 같이 직장 동료로 갔는데 네. 친한 동료 사이였다가 내연 관계로 이제 이어진 거예요. 아. 근데 이 김기태라는 사람은 유부남이었어요. 그 2019년도에 그 들어서 갖고 퇴사를 하면서 김기태가 개인 회사를 차렸어요. 출판 유통업을 차렸고 거기에서 이은경 씨가 회계 업무를 도와주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같이 예. 계속 있었네요. 예. 근데 둘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었어요. 이제 2019년도에 들어서 싸움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도 싸움이 났는데 그날 김기태가 만나자고 해서 이은경 씨가 나온 게 아니라 이은경 씨가 먼저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서 나 저녁에 그 탄현역 가야 되니까 나 데리러 와. 그래서 그 이은경 씨 아파트로 김기태가 찾아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당연히 김기태를 불러다가 이제 참고인 조서를 받아봐야죠. 그래서 이제 그 강력 4팀에서는 11월 20일 날 김기태를 참고인 출석을 요구를 했어요. 냉철하고 네네. 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감정에 흔들림 없는 그런 느낌이 들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는 야 저거 쉽게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이은경 씨가 만나서 어떻게 거기까지 갔어요? 연락이 안 돼서요. 그러면서 이제 편하게 이제 얘기하면서 둘의 관계를 자꾸 말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할 때 그러면 하면서 이제 형사들이 한 번씩 툭툭 건드려 봐요. 이은경 씨가 거기 내린 거 분명합니까? 라고. 그러면 이제 아니 그러면 내가 안 내렸다는 거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흥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감정의 흔들림을 모습을 한번 보이게 해보려고 건드려 보면은 아니 내린 거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걔가 이제 진술을 하는 대로 그냥 조사를 받았는데 근데 이제 일단은 김기태인지는 아닌지 모르니까 그렇죠. 일단 이제 진술을 받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김기태가 하는 말이 11월 16일 날 오전 10시에 자기한테 전화가 왔대요. 자기한테 전화가 와서 이은경 씨가 예.
나 저 탄현역까지 태워다 줘. 저녁 때 와서. 네. 6시 20분에 이은경 씨 그 아파트에 도착을 했고 25분에 이은경 씨를 태우고 아파트 후문으로 나와서 탄현역에 7시경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10분 동안 얘기를 하고 그 탄현역 인근의 버스 정류소에 내려주고 자기는 7시 20분에 낚시를 하고 싶어서 청평교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양아 IC를 타기 전에 자기가 그 편의점에서 생수를 하나 사 먹었는데 그거는 뭐 정확한 시간도 모르겠다 그렇게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기태한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갔는지를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럼 고양 IC를 타고 어느 방향에 어떻게 갔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고양 IC를 타고 외곽 순환도로를 해서 의정부에서 포천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현리를 지나서 그 저녁 9시쯤에 청평교에 도착을 해서 낚시를 했대요. 누워 낚시를 했는데 1시간 반 동안 낚시를 하고 저녁 11시경에 접어서 집으로 출발을 했고 다음 날인 17일 새벽 1시 10분경에 집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저희 형사들은 그러죠.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은 저 사람의 그 코나 차량의 블랙박스 그걸 확인하면 진짜 갔는지 안 갔는지 안에 그 같이 탔을 때의 그런 부분이나 녹음이나 이런 게 확인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물어본 거예요. 형사가 하니까 그 차 안에 블랙박스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김기태가 블랙박스가 고장난 지 오래돼서 꺼놓은 지 오래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내비게이션을 보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차량의 내비게이션 좀 우리가 검색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있나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안 쓰고요. 티맵 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전체적으로 계산하고 왔는지 실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디 추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일단은 그 김기태가 진술한 그대로의 그 CCTV를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확인해 봤는데 일단 이은경 씨 그 아파트에 있는 CCTV를 이제 우선 먼저 확인을 했는데 김기태가 진술한 그 시간대하고는 좀 달라요. 16일 그 6시 20분에 도착을 했다고 했는데 6시 정확히 44분에 아파트에 도착을 했어요. 예. 그리고 출발은 6시 50분에 출발을 했어요. 탄현역에는 7시 반쯤에 도착해야 돼요. 거리상. 탄현역의 인근의 CCTV를 아무리 찾아봐도 김기태의 코나 차량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단연역으로 들어오는 게. 예. 그리고 탄현역 인근에 그 버스 정류장이 다 비추는 데를 다 봤는데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경을 더 넓히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7, 8km까지 반경을 넓혀서 그 CCTV를 확인했는데 김기태의 차량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2시간을 헤매면서 형사들이 확인한 게 일산 서구의 어느 한 빌딩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코나 차량이. 예. 그 시간이 그 저녁 7시 14분에 거기에 들어오더라고요. 7시 14분에.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김기태의 거짓 진술이 하나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이제 깰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뭔 일이 있나? 그거 이제 자세히 봤어요. 봤는데 주차장이 들어서자마자 문을 열고 누군가 나가려고 하는 거를 안에서 강제로 당기는 듯한 모습으로 안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역광에다가 어둡고 해갖고 정확히 누군지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나왔을 때의 손과 발만 나오다가 끌려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정황상 봤으면 이은경 씨는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번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몇 번을 봤는데 그 김기태가 거기에 28분간 주차하는 동안에 김기태가 딱 한 번 바깥에 내려온 게 있어요. 거기에서 딱 내렸을 때 김기태가 차량 뒤쪽에서 뭔가를 발로 밟고 막 이런 처리하는 게 보여요. 그러더니 담배를 한 대 피우는가 싶더니 다시 차를 타고 나가는데 그게 7시 42분이 되어서야 주차장에서 빌딩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차량을 계속 그 추적을 해보니까 08시 01분 그 고양 IC를 지나기 전에 식사 삼거리에
그 CCTV를 보니까 거기 갈 때까지도 이응영 씨가 내리는 게 안 보였어요. 이응영 씨 아파트에서 차를 타고 이 일산을 떠나기 전까지 김기태의 차량에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김기태가 유력한 용의자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렇죠. 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7시 51분에요. 고양이 씨를 하기 전에 어느 한 편의점 앞에 차량을 정차를 해요. 그다음에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 안에 CCTV를 보니까 냉장고에서 생수를 하나 사요. 생수를 사서 계산하고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도로가에서 걸어가면서 생수를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그게 11월 16일이에요. 날씨가 따뜻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추웠거든요. 그렇죠. 추웠는데도 그렇게 갈증을 내면서 났다는 거는 뭔가 일을 벌였든가 아니면 긴장했기 때문에 목이 말랐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형사들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형사팀에서는 전에 다니던 직장 동료들한테 이 둘의 관계 그리고 또 제3의 인물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그 전에 출판 그 유통회사였던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이제 물어봤어요. 이 둘의 관계를. 네. 근데 이 둘이 연인 관계, 내연 관계라는 걸 몰라요. 친한 직장 동료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직장 동료 얘기는 그거예요. 이응영 씨가 얘기를 하다 보면 무조건 그 김기태의 편을 든대요. 그래서 둘이 친하구나. 그 정도만 생각을 했지 어떤 내연 관계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3의 인물이 있으면 이 둘 사이에 그런데 제3의 인물도 없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제 김기태가 이제 새벽 1시에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러면 1시에 도착해서 17일 날 그러면 당신은 뭐 했냐? 그랬더니 가족하고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식당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가 그 게장하는 식당이에요. 그 게를 이렇게 살을 발라갖고 아들을 이렇게 먹여주는데 그렇게 자상한 아빠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계속 추적하는 조에서는 1월 16일 날 운행한 그 코나 차량 이동 경로에 대해서 싸그리 추적하기로 합니다. 고양이 씨를 지나서 저녁 8시 9분에 양주 톨게이트를 통과를 해요. 양주. 예. 그리고 저녁 8시 43분에 포천 민락 IC를 지나요. 민락 IC를 지나는데 포천 서패 교차로 사거리에서 딱 끊겨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골이잖아요. 그리고 그 CCTV 위치가 역광을 이렇게 비추고 있어서 차량의 정확한 차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8시 57분에 김기태 차량이 포천에서 가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확인했네요. 예. 저녁 9시 13분에 어느 한 낚시터에서 골프장 방향으로 지나가는 게 보여요. 근데 지나가고 그 뒤로는 CCTV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 그 이후에 1시간 30분이 지난 후에 그 차량이 10시 45분경에 다시 골프장에서 낚시터 방향에 다시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낚시터 근처에 차량을 정차하더니 개울가에다가 뭔가를 버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얘가 그 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이제 지 양말까지도 벗어서 개울가에다 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거기다가 저 1시간 30분 안에 뭘 했을까? 당일 누워 낚시를 간다고 청평교를 간다고 하는데 청평교가 아니 엉뚱한 장소로 왔단 말이에요. 저 가평에가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거짓말을 한 건데 이것도 이제 물어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리고 CCTV가 없는 곳에서 1시간 30분 있다가 왔는데 거기서 뭘 했냐는 얘기예요. 이거는 형사 직감이고 누구나 일반인들 봐더라도 살해한 피해자를 거기다가 안 매장한 게 아닌가, 매장한 게 아니야.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후에 이제 김기태의 차량을 다시 확인을 했더니 10시 59분에 항살이라는 곳에 슈퍼에 잠깐 정차를 해요. 정차를 하는데 화단이 길쭉하게 돼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올라가서 뭔가를 막 버리더니 발로 막 밟는 게 보여요. 버리고 그 다음에 라이터로 뭘 태워요. 저게 뭐지? 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형사들이요. 딱 요거만 뭐냐. 그러면 이 항사리까지 갖고 막 그랬으면
그 가평이 있는 데까지 다 CCTV를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형사들이 그것만 보고 딱 오느냐? 혹시 얘가 다시 여기에 다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차로의 사거리부터 해서 다시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또 왔는지를 보려고. 보다 보니까 이틀 후인 11월 18일 날 이 네. 차량이 다시 보여요. 오. 18일 이거 김기태 차량 아니야? 얘가 왜 다시 여기를 왔지? 다시 한번 추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11월 18일 날 저녁 10시 56분에 다시 낚시터에서 골프장 방향으로 가요. 그랬다가 11시 36분에 다시 골프장에서 낚시터 방향으로 지나가는 게 보여요. 다시 이틀 후에 와서 하는데 저녁 11시 38분에 그 항사리 슈퍼 있잖아요. 네. 그 슈퍼에 정차를 하더니 이틀 전에 자기가 긴 화단 위에 올라가서 뭘 밟고 그랬잖아요. 그 근처를 막 뭘 찾아요. 뭐 찾다 못 찾고 결국엔 차를 타고 다시 빠져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야, 요거 봐라. 그게 이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 일단은 저 참고인으로 다시 2차 조사를 받자. 이거 확인한 걸로. 네. 그래서 이제 김기태를 이제 불러요. 근데 진술 이 토대로 다 확 오픈하는 게 아니라 걔의 진술에 틀린 부분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청평교 간다더니 엉뚱한데 가평 쪽으로 갔던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요 정도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그거예요. 당신 그저 탄현역 앞에 버스 정류소에 내려준다고 했는데 어느 빌딩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다가 내려주는 거 없던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은 딱 형사들이 확인했구나 하면 눈빛이라도 흔들려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때요. 말이 길어져 갖고 그 안에서 뭔 짓을 했지 우리가 이제 나가서 담배 피우고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28분 있었는데도 10분 동안 얘기하다가 그 나왔어요. 나와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그 도로에 펜스 있는 데다가 거기서 내려주고 간 거예요. 그런 거예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흔들리는 도 없고 그래요. 자, 그런데 왜 그 청평교가 아니라 양주 쪽으로 왔냐? 청평교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보다는 그쪽이 나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얘기. 그럼 왜 처음부터 우리한테 아니 내가 잘못 얘기할 수도 있죠.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 그게 뭐 크게 잘못된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당신은 그러면 11월 16일 날 그 낚시터를 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18일 날은 당신이 왜 갔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거는요 16일 날 내가 낚시를 하러 갔는데 큰 물고기를 잡다가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그 큰 물고기 놓친 것만 생각이 나더래. 이틀 후에 같은 비슷한 시간대에 가서 낚시를 하려고 갔었다. 그래놓고 그 일산 서부경찰서에서는요 11월 23일에서 24일 양 이틀간에 걸쳐서 가평경찰서에다가 그 관할 가평경찰서에다가 공조수사 요청을 해요. 그 낚시터에서 골프장 가는 방향 그리고 낚시터 앞에서 그 강가에다가 뭘 버린 거 네. 그거 이제 수색 그리고 항사리 슈퍼 앞에 화단 길게 있는 그 위치에서 뭘 밟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색 좀 해달라고 공조 요청을 한 거예요. 네네. 그 수색한 지 이틀 된 11월 24일 날 오전 11시에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4장의 신용카드가 나온 거예요. 신용카드 4장. 예. 근데 신용카드의 영문이 예. 이은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걔가 밟은 게 그 신용카드를 집어넣은 거죠. 그 신용카드 4장 사이에 이은경 씨의 운전면허증도 있었던 거예요. 그 주변에는 뭔가 태운 흔적도 있어요. 이제 이걸로 봐서는 끝인 거예요. 이은경 씨를 살해하고 매장한 게 분명하다. 완전히 확신이 들은 거죠. 그렇죠. 왜? 그러니까 이은경 씨 그 카드니 뭐니 다 버린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유기한 게. 좋아. 그러면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판사가 영장 발부한 영장을 보여주고 영장 집행을 하면은 저 새끼 감정을 조금 흔들 수는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체포영장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을 해요. 그래서 11월 25일 날 김기태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체포 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합니다. 자,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김기태의 휴대폰 압수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 착용했던 점퍼, 네. 그러니까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는 거를 그걸 압수를 해요. 그때 당시에 착용이라 하면 CCTV 찍혀 있던 16일 날 찍혔던 그 16일 잠바. 날. 예, 네네네. 예. 그때 당시 입었던 셔츠하고 바지도 압수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국과수에다가 DNA 감정을 보내요.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했어요. 혈흔이 있는지. 근데 혈흔이 없어요. 차 안에는 없고. 예. 그리고 이제 유기했을 때 사용했을 법한 삽이나 다른 연장이 있는지도 봤는데 없어요. 그 어차피 지문이야 뭐 이은경 씨 탔으니까 뭐 지문 나오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 별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전석에 그 깔판의 흙을 수거를 합니다. 왜? 나중에 유기 장소가 확인될 때에는 그 토양 비교 분석은 가능하잖아요.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보통 그 영장 집행을 하고 압수수색 영장할 때 그 입회해야 하잖아요. 네네. 입회하면은 좀 긴장하고 좀 흔들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약간 조소 있잖아요. 약간 비운 듯한 이런 식으로 딱 하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잡혀와야 돼? 하면 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야, 섣불리 이거 압박해서는 이거 풀어질 사안이 아니네. 속으로 생각해. 고생 좀 하겠는데 저거.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어쩌면 네. 진술을 안 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만 이은경 씨의 뭐 모든 자료가 있으니까 뭐 이걸로 해서 구속영장 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 이은경 씨의 사체는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때 그 우리 저하고 같이 그 출연했던 그 서영한 팀장이라고 있어요. 스모킹건에 예전에 같이 예. 출연하셨던. 예. 그 선배가 그때 팀장이었는데 야 저거를 일단은 가족들하고 갔을 때 자상한 아빠의 모습 보여줬잖아요. 가족 상대를 한번 물어보면서 한번 흔들어 보자. 그래서 아니 가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잘하던데 그러면서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김기태가 얘기하는 게 자기 형제도 잃었고 자기 자식도 잃었대요. 뭔지 김기태가? 사고로.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슬픔이 되게 있었다 보니까 나머지 자식한테 잘해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이라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 그런데 지금 이은경 씨는 지금 구천에서 떠들고 있는 거 아니냐. 장례라도 치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은 지금 CCTV 보니까 게살 발라서 아들한테 그렇게 자상한 아빠로 하는데 그러면 이은경 씨 부모의 심정은 당신도 부모의 심정을 알듯이 자식 잃어서 알겠지만은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냐. 이 감정을 흔들어 보니까 김기태가 약간 비웃던 비아냥거리던 그 모습이 오늘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흔들림을 받았나 봐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형사님, 저 담배 하나만 주세요. 담배. 얘가 지금 흔들렸구나. 핸드폰 필요하고 담배를. 담배. 예. 서영현 팀장이 딱 물어봐요. 묘지가 있는 산 쪽에 묻었습니까? 아니면 계곡지에 묻었어요? 딱 물어보니까 한 두목을 더 빨아요. 그러더니 산이요. 산에다 묻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영현 팀장은 나와서 거기서 이제 수색하는 쪽에다가 전화를 해요. 산 쪽이다. 그러니까 산 쪽을 한번 수색해봐라. 묘지 위에 산 쪽으로.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쪽에다가. 그리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김기태의 얘기는 그거예요. 11월 16일 날 그 탄현역까지 태워다 줄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대요. 김기태가 빌라를 하나 1억 4천만 원 주고 처분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거를 뜬금없이 이은경 씨가 나 그거 4천만 원은 내 지분이니까 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태가 아니 그게 왜 네 지분이야? 그랬더니 이은경 씨가 하는 말이 얘 얘기니까 뭐 전체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은경 씨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첩으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 정도는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김기태는 단칼에 거절을 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왜 줘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커졌대요. 싸움이 커지다 보니까 그 이응영 씨가 김기태 뺨을 한 대 때렸다는 거예요. 주차장 안에서. 예. 네네. 뺨을 한 대 때렸는데 그 뺨을 때렸을 때 운전석에서 내리려는 여자가 때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걸 잡아 끌어서 그렇게 됐는지 그건 몰라요. 그건 이제 자기 주장이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화가 나갖고 160도 안 되고 좀 마른 체형인 그 이응영 씨의 목을 졸랐대요. 차 안에서. 예. 목을 졸라갖고 숨이 깐당깐당하는 거 보이더래요. 그때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내버려뒀대요. 깐당 하면서 이제 숨을 이제 고르는 게 적어질 때까지 내버려둬가 결국에 사망하는 것까지 봤. 그 다음에 딱 보고 이은경 씨 그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을 갖고 나와서 차량 뒤에서 발로 밟아서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게 움직였던 뭔가 한 게 그거. 예, 그거예요. 그 다음에 바깥에서 이제 속이 타니까 담배 한 대를 피운 거예요.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한 거예요. 예. 근데 말싸움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살해를 했을 때 119에다 빨리 신고를 했으면 더 큰 사고가 안 벌어졌을 텐데 이렇게까지 돼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이 피해자를 안매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숨겨야겠다 이제. 예. 근데 숨길 장소가 어디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선친묘가 있는 가평으로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쪽이 야산 쪽은 자기가 좀 아니까 아는 곳에. 예. 그쪽에 가서 묻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서 사체의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양손으로 흙을 팠대요. 네. 그 11월 달이면 땅이 많이 굳었을 텐데 양손을 흙을 파고 묻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리고 그때 그 범행에 뭐 사용했는지 소형칼 등산용 칼하고 옷을 낚시터 있는데 그 강가에다가 버린 게 자기 양말하고 버렸을 때 그때 거기다 버린. 그 다음에 그 슈퍼 앞에서 카드하고 운전면허증을 땅에다가 그냥 발로 밟은 거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을 그 라이터로 태웠대요 거기서. 그리고 18일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씨 운전면허증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18일 날 다시 찾아간 거래요. 근데 지도 어디다 버렸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유기 장소부터 해서 그 돌아다니다가 슈퍼 항사리 슈퍼에 올라가서도 화단을 찾아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목적은 그거였어요. 운전면허증을 좀 처분하려고 없애버리려고 그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안매장한 데를 당신 얘기해 줄 수 있냐?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현장에 있는 사람 그 저 영상 통화하자고. 그래서 영상 통화로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묘 그 위쪽으로 올라가세요. 그러면 계단이 있을 거예요. 계단 올라오면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거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셔서 조금만 더 올라가세요. 좀만. 거기 우측에 그 나무 가지들 부서진 거 덮여 있죠. 거기에요. 그런 식으로 현장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확인에서 들어오니까 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벌써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면 다음 날 우리 저 발굴하자. 그래서 이제 다음 날 발굴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치를 확인해 놓고 이제 현장에 갔어요. 11월 26일 날 이제 아침 9시에 그 현장에 형사들하고 과학수사팀 10명이 나와서 현장에 감식을 합니다. 감식을 하는데 그 삽 없이 연장 없이 양손으로 파다 보니까 얼마 깊게 파이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깊게 파지 않은 상태에서 묻었기 때문에 나뭇가지를 살짝 걷으니까 일부가 나와요. 예, 나왔는데 피해자는 작은 체구가 사체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기온이 낮았다 보니까 부패가 안 된 상태였어요. 거의 그대로 있었겠네요. 예. 근데 과학수사팀이 보고 기겁을 해요. 경악을 한 거예요.
피해자의 10손가락의 지문이 다 훼손됐어요. 김기태가 이거를 사실 물어보니까 등상용 칼, 그 왜 낚시터에다 그 피해자 옷하고 칼을 버렸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 버린 그 등상용 칼로 십지의 표피를 다 도려냈다는 거예요. 신원 확인을 못하게 할 목적이었죠. 거기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뒤쪽 어깨 쪽지에 이렇게 콕콕 찍은, 그리고 앞쪽에서 봤을 때 어깨에 칼이 깊이 들어갔어요. 야, 이게 뭐냐. 그래서 일단 부검을 했어요. 네네. 부검을 하니까 사망 원인은 그 질식사로 추정을 해요. 네네. 근데 그 목의 검은 시바는 강한 압박에 의해서 생긴 것 같다. 그런데 어깨에 칼자국, 뒤에 칼은 그 혈흔이 보이지 않는 걸로 봤을 때 사망 이후에 찌른 것 같다. 피가 나진 않았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형사들은 뭘 생각하죠? 이 새끼 토막 내려다가 실패한 거 아니야? 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토막을 내려고 했는데 등산용 칼이 작은 거야. 그러니까 한번 찔렀는데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엄두가 안 내네요. 예. 그 어깨 쪽지에는 몇 개가 찍혔던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학가막가를 하면서 주저운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형사들이 판단에는. 아, 맞는 것 같네요. 그 예. 판단이. 예. 그렇게 안 하고는 사망 이후에 난 상처라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칼자국을 낼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죠. 예. 토막을 내려다 시도했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서 김기태한테 물어봤더니 아니다. 그거는 내가 그 피해자를 끌고 올라가면서 나뭇가지에 긁히고 그런 거다. 아니 뭐 형사들이 죽은 거 한두 번 봐요. 그렇죠. 사체를 한두 번 봐요. 저게 칼에 찔리고 나뭇가지에 긁힌 거 일반인도 알겠네. 그걸 말 같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사체 훼손, 이거 가중처벌 받을까 봐 그런 건데 이미 가중처벌 받을 건 벌써 손가락 훼손해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 그 집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어차피 당신은 이걸로 다 그 도려낸 거 부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토막 내려다가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걸 거짓말하냐. 아 진짜 그럼 칼자국이죠. 그건 자기도 모른다 이거죠. 그래 넌 그대로 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김기태는 구속 송치를 했고요. 네. 11월 28일 날. 그다음에 이후에 사체는 가족한테 인도가 됐고 장례를 치르고 인천 앞바다에 유골을 뿌렸다고 합니다. 아, 예,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고요. 그다음에 1심 때 무기징역 나왔어요. 무기징역. 예. 근데 1심 때 무기징역이 나왔는데 항소를 했나 봐요. 그런지 이제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항소심에서는 징역 25년 나왔어요.